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 에베코지즈음. 비만,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식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소식이나 저열량 식사법은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는 교육 역시 바쁜 현대인들에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당질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면 공복감 없이 건강한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 운동에 충분히 시간을 내기 어렵더라도 설탕을 비롯한 당류 섭취를 제한하고 공유 과식을 피하는 당질 제한 식사를 하면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체중 조절이 꼭 필요하지만 반복해서 요요 현상을 겪어온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한다. 뱃살을 빼고 싶다면 당질 제한 1일 2식으로 지방을 태워라. 점심이나 저녁이 아닌 아침을 굶는 1일 2식이 효과가 더 뛰어나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밥을 먹었다고 하자. 다음 날 아침을 거른 후 12시에 점심을 먹었다고 치면 단식 시간은 반나절을 넘긴 17시간에 달한다. 공복 시간 동안의 당질 섭취량은 당연히 제로다. 17시간 동안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된 수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혈관과 장기도 손상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아침을 굶으면 전날 저녁부터 당질, 점심시간까지 내장 지방을 비롯한 체지방이 활활 탄다. 1일 2식이나 1일 1식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당질 제한이 필수다. 당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서 식사 횟수만 줄이는 방법은 건강해지기는커녕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면서 공복 시간이 길면 우리 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적용한다. 오랜 공복 후에 대량의 당질을 섭취하면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공복 시와 식후 혈당치의 차이가 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 혈관세포에 엄청난 손상을 입힌다. 당질 제한과 아침을 거르는 1일 2식만으로 내장 지방을 극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만병의 근원까지 사라지게 한다. 당질 제한은 매우 간단하다. 빵, 밥, 면류 등의 주식과 과자, 달콤한 탄산음료 등의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당질 섭취를 최대한 자제한다. 당질 제한의 기본은 당질을 제한하는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당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음식을 줄이고 당질이 거의 없는 고기, 어패류, 달걀, 두부나 나토 등의 대두식품, 채소, 버섯류, 해조류 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지방을 먹어서 살이 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은 당질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당질이 다량 함유된 주식은 먹지 마라. 죽, 떡, 볶음밥, 리조또, 쌀을 사용한 밥 종류, 식빵, 바게트, 베이글, 크로와상, 밀가루나 호밀을 사용한 빵, 우동, 짜장면, 국수, 메밀국수, 파스타, 밀가루를 사용한 면류, 전분식품인 감자류도 먹지 마라. 감자, 고구마, 토란, 참마, 감자류, 감자 샐러드, 고기 감자 조림, 감자 튀김, 군고구마, 고구마 마탕, 감자류를 사용한 반찬, 전분가루, 당면, 감자류의 전분에서 추출해서 만든다. 과자도 먹지 마라. 건강해 보이지만 먹지 말아야 한다. 말린 과일, 과당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꿀, 흑당, 설탕 그 자체이다. 당질을 제한하면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도 정상 체중으로 빠진다.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를 늘린다. 건강하게 지방 섭취를 늘린다. 체지방의 원인은 당질이다. 당질 제한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비만 호르몬이라 불리는 인슐린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을 먹어도 체지방이 되지 않는다. 지방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대로 체지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체지방은 축적되는 장소에 따라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뉜다. 피하지방, 피부 바로 밑에 쌓여있는 지방이다. 내장지방은 장기 등의 소화기관을 고정하기 위해 막으로 쌓여있는 지방이다. 내장지방이 나쁜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호르몬에는 착한 호르몬과 나쁜 호르몬이 있다.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착한 호르몬은 줄고 나쁜 호르몬이 증가해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쉽다. 대표적인 착한 호르몬은 아디포넥틴이다. 혈당치를 낮추는 인슐린의 효과를 높인다.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거나 혈관을 회복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적절하게 낮추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착한 호르몬이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줄고 반대로 나쁜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진다. 나쁜 호르몬이 과도하게 쌓인 내장 지방으로 인해 증가한다.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살이 찌면 렙틴이 분비돼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살이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고기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동물성 지방은 몸에 나쁘다는 정보도 잘못됐다.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유발하는 것은 당질, 과다 섭취로 인한 당화와 산화다. 자제해야 하는 것은 동물성 지방이 아닌 당질이다.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오히려 산화되지 않는 장점이다. 달걀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달걀은 당질이 거의 제로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균형 잡힌 완전 영양식품이다. 달걀을 좋아한다면 두세 개씩 먹어도 상관없다. 과일의 과당이 위험하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이 많다. 과일에는 채소처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의 함유량이 풍부해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량의 당질이 함유돼 있어 혈당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과당은 체내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힘이 포도당의 약 100배에 달한다. 과당처럼 체내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몸에 나쁜 AGE를 생성하는 힘이 커진다. 과일은 살이 찐다. 과일에 함유된 과당은 건강에 좋은 당질이라고 여겨왔다. 실제로 건강에 좋은 당질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일 과당을 먹어도 혈당치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당이 소장에 흡수되면 간으로 직행해 중성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혈당치가 오르지 않는 대신 살이 찐다. 소량이라면 인공 감미료도 괜찮다. 가장 추천하는 인공 감미료는 에리스리톨이다. 합성 감미료 섭취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감미료다. 에리스리톨은 당 알코올 계열 인공 감미료의 일종이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 감미료와는 달리 멜론, 포도, 배 등의 과일이나 발효식품에도 함유되어 있으며 감미료는 포도당을 발효시켜 만든다. 역류성 식도염은 산성의 위액과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속쓰림과 통증을 유발한다. 보통은 나이가 들거나 비만, 소화하기 어려운 지방과 알코올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호소하는 대다수의 환자가
당질 제한을 시작하자마자 증상이 호전됐다. 운동선수에게도 당질 제한은 효과적이다. 운동을 하는 아침과 점심에는 당질을 섭취하지만 식사 후 운동을 하지 않는 저녁에는 당질을 제한한다. 당질을 제한하면 지방산과 케톤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체질로 바뀐다. 다양한 연구에서 테니스와 축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당질 제한으로 지방산과 케톤체의 이용률을 높이면 근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여 퍼포먼스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탈수 예방을 위한 수분 보충이라면 미네랄 워터로 충분하다. 인슐린이 원활한 기능을 하지 못해 세포가 혈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케톤체가 증가하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상태에 빠진다.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페트병 증후군이다. 적당한 염분 섭취랑 당질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인다. 모든 식단에서 당질 제한을 실천하면 인슐린 분비가 필요 최소량으로 줄어들어 나트륨과 수분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렇게 되면 내장 지방도 줄고 혈압도 낮아진다. 모든 식사를 당질 제한식으로 실천하면 불과 며칠 만에 체중이 2-3kg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체지방이 타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지 않아 여분의 수분이 배출되면서 부종이 사라진 것이다. 당질을 제한할 때는 과도하게 염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식사량은 그대로 하고 당질 제한만으로 내장 지방을 확 줄여주고 운동을 안 해도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어도 뱃살을 빼는 방법을 이 책에서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순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